지금부터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2021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의원 총 23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성명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2021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2021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회에 대한 정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정면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의원 정의!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2021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신 시도 회장님 또 연명회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17개 시도 또 대한테니스협회가 모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일부 거의 80% 이상 회장님 시도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최성현 회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부산광역시 테니스협회 이종윤 신현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테니스협회 신한영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테니스협회 신길대수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울산광역시 테니스협회 신장평규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경기도 테니스협회 김록중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테니스협회 이행명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충청남도 테니스협회 노종대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강동훈 부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전라도 테니스협회 전조일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경상북도 테니스협회 김인수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오재윤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테니스협회 신임 이종철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한국초등테니스연맹의 나기현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의 정석진 부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한국대학테니스연맹의 최종명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의 강우철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실업테니스연맹의 성경석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본협회 행정감사인 임영철 감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총회가 당선이 되셨는데 총회가 아직 끝나지 않으셔서 회장님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고 오신 시도 회장님, 당선 회장님 두 분 계십니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김우현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충청남도 테니스협회 김완섭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기총회 의장이신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 정인희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대한테니스협회 정인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 마지막 받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우리 대의원님들 많은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특히 오랫동안 저희 봉사하셨던 회장님들 이제 몇 분 계신데 또 가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그 또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저와
분발 맞추어서 이해됐듯이 우리 회장님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앞으로 잘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여튼 뭐 지금 저희 협회 그리고 우리 테니스계 뭐 어려운 줄 다 알고 계실 거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깨닫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가 하여튼 화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전에 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전에 서로 간에 많은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앞으로 저희가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과 어떤 형태로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서 하여튼 화합하고 우리 테니스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이끌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뭐 제 지론 중에 하나지만 저희 테니스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서 아직은. 그래서 힘이 모자란 사람들은 하여튼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앞으로 뭉쳐서 잘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저도 공식적인 일정 첫 번째고 우리가 새롭게 뭔가 나가는 첫 번째 스타트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의에서 좋은 하여튼 논의 토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마음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보고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안건 제1호 전차 회의록 보고건이 있겠습니다. 갖고 계신 안건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차 회의록 보고 지난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15시 서울올림픽공원 테니스 경기장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제2차 임시총회 대의원총회는 개전대의원 23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되어 총회되었습니다. 보고 한 건으로는 전차 회의 초록 보고를 진행하였고 심의 한 건은 제1건으로 브리시 개발 제한 구역 위법 행위에 따른 육사코트 원상 복구 심의 건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추가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주 오재현 대의원님께서 2020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 의사록 김영란인 대의원으로 승인 의결되었고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한 뒤 15시 58분에 회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차 회의록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차 회의록 보고의 건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네.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이 돼서 보고사항 제2로 전차 회의록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제2호 2020년도 정기감사 결과의 보고건입니다. 감사님께서 보고 행정감사이신 김영철 감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김영철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현실이 우리 모두는 3월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2020년도 비속년도 행정감사 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21년 1월 13일 일관됐습니다. 장소는 대한테니스협회 2층 회장실에서 저는 뭐 회계감사님은 못만 했습니다만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감사는 2020년도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재반 행정 업무 등을 감사한 결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지적 및 개선 사항을 제외한 행정 업무의 정정 처리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업무 절차 또한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 업무상 협회는 7K 전자문서 시스템의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외부로부터 접수되는 공문서와 협회 내부 규정, 각종 위원회, 이사의 총회 기록들이 잘 정리되었으며
특히 사보고의 각종 의결 결과를 명시한 점, 결산서의 비품 현황 및 메인 스폰서인 다이스 물품 재고 현황을 포함시켜 작성한 점에 대하여 사무처의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사료됩니다. 나 지적 개선 공고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타 사항으로서 제27대 집행부에서는 감류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시를 다지기 위해 많은 힘을 써주었습니다. 앞으로 28대 집행부는 제27대 집행부가 다져놓은 내실을 바탕으로 테니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검토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점차 줄어드는 주니어 선수에 대한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도자 교육 활성화 및 확대를 지시해야 되고, 지도자들의 올바른 지도자상을 위하여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세분화된 전문 교육 실시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채로운 지도자 교육과 강습회를 통해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 6개 유명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한테니스협회는 초등, 중고, 대학, 실업, 여자, 시니어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있는 연맹체에 대하여 국제 테니스 연맹에 준하는 조직 관리가 필요하며, 연맹체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한테니스협회와 업무 협의를 하여 업무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감사 내용에 여러분들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고사항 2호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위원님 이거로 마시. 예. 네, 그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호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해서 보고사항 제2호 2020년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제3호 2021년도 사업계획 예산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안건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보고함. 보고 내용 지난 2021년도 1월 21일 목요일 4시 줌으로 통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2021년도 이사회에서 우리 협회 정관 제14조 2항 1호와 6호에 의하여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 변경 또는 신규로 수행, 실시하는 사업을 회장이 임하며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 접수를 보고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에 2021년도 사업계획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내 대회는 예산사업 5건, 주관사업 2건, 승인사업 33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국제대회는 국내 개최대회 44건, 파견사업 13건, 주관사업 2건이 계획되었고 생활체육사업은 예산사업 2건, 주관사업 1건, 랭킹사업 57건, 시니어 랭킹대회 15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훈련사업은 8건, 강습회, 교육사업은 13건, 예정된 회의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홍보 사업에서는 동영상 및 SNS 채널 다각화를 통한 테니스 미디어 콘텐츠 강화 업무, 생활체육 활성화 홍보 캠페인 업무, 한국 테니스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등 협회 브랜드 파워 강화 업무, 전문체육, 생활체육 홈페이지 리뉴얼 업무, 자체 수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 사업 활성화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은 총 45억으로 세입은 자체 수입 16억 6천, 대비 11억 2천, 훈련비 4천, 사업비 8억 4천 7백, 인건비, 경상비 등 사무처 운영비 3억 200, 기타 정기 2월금, 특별회계 1억 7천 5백이며 세출은 대비 13억 3천만원, 훈련비 5억 600, 사업비 14억 8천, 사무처 인건비 8억 9천 3백, 기타 지출로 대상금 2억 900, 특별회계 및 차기 2월금 2억 7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결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3호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은 없고요. 예,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된 대로 잘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주도 오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 예. 울산입니다. 울산의 장평기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예산 구체적인 관련돼서 2021년도 사업 예산 관련 다시 또 열심히 하실 거죠? 자, 이거 그렇죠. 다시 한번 봐야죠. 그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얘기해야 되나 이 순서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몇 년 동안 같이 이제 여러분 같이 잘 해봤는데요. 주니어 육성 우리가 보면 여기에 뭐 파견 사업이나 주관 사업은 사실 우리가 손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한 대로 이제 주니어 육성 관련해서 우리 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주니어 육성을 좋은 선수를 우수 선수를 발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각 시도에서 주니어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 보통 보면 대학 테니스협회에서 여기서 주니어 육성은 우수한 선수들만 발굴하는데 밑에서 조금 실력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 테니스협회 차원에서 혹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지 그거 한번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생활체육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기 전문하는데 17개 시도에서 선수를 인수를 했을 때 상당히 뭐 경비 문제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뭐 대통령기나 대한체육회장기는 한 900만 원 정도의 어떤 초기 기금 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각 시도에다가 뭐 차량비라도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에 나중에 2021년도 추가 경쟁에서 혹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우리 17개 시도 선수 이수할 때 보통 버스 한 대가 오거든요. 1박 2일 정도. 그리고 오게 되면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 예산에 좀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말씀드릴게요. 주니어 육성 관련해서는 이제 우선은 뭐 지금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생각이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스타를 육성하는 게 뭐 일반적인 개념의 주니어 육성 방안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변학교 차원에서 주니어 쪽이지만 대중화시키는 거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수준에 어떤 걸 하느냐에는 조금 더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침이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우선순위를 현재 우리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좀 따진다면 그래도 이제 잘하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조금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하여튼 유념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저도 뭐 주니어 관심 많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부분, 각 이제 시도의 지원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이제 시도 협회 지원이죠.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립비 원칙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행사 관련인데 현재는 뭐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 적은 예산 이제 쪼개서 그쪽에 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 관련해서 사무국장의 활동 관련한 조금의 비용 정도는 이제 감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도 그렇고 그런 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보통 보면 한 15만 150만 원 정도가 150에 지원되고 그렇죠. 네. 그 1박 2일 하니까 제가 이제 대회를 치르다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빨리 준결승에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빨리 토요일 날 끝나고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네. 예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네.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기가 되려면 우리 시도에서도 물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데 네. 이런 데 혹시 좀 지원을 해주시면 또 뭐 우리 회장님들이 굉장히 또 힘이 전체 뭐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잘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도회장 해서 지도회장님들 고생하신 거 다 알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들, 예, 우리 서울 최성현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서울 대의원 최상현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뭐 다른 분들 다 하시겠지만 저는 사무처 인건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처 인건비는 매번 대의원 총회 때 대의원들 중에 한 번도 거론을 하신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인건비가 해마다 좀 인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새로 회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사무처 인건비에는 좀 인상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방향으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회장님.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늘부터 이제 옛날에 인수위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일이. 이제 저는 그 이름을 혁신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단순히 그냥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차원이 아니고 아니면 옛날처럼 전임 회장의 아니면 뭐 어떤 문제들을 파헤치기 뭐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걸 정확히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후에 어떻게 갈지 우리가 새롭게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원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이제 아까 뭐 연맹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저희 시스템이나 이런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큰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안이 뭐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이사 대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할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그 테니스의 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여튼 협회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더 직원이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대우를 상향해야 되는 건지 아마 그걸 먼저 파악해보고 난 이후에 그게 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직원인데 당연히 형편만 되면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보고 나서 파악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한연맹 예, 대학연맹 최정렬인데요. 뭐 지금 다 시도 회장님 계시는데 네. 보다 우리 연맹체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네. 초등이나 중등이나 뭐 대학이나 우리 실업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한 4년 지켜보니까 대회 때 우리 협회 차원에서 회장님이 한 번도 오셔서 격려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임원진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예. 또 지원금도 좀 주시면 좀 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바탕 안 되나 네. 좀 많이 관심 보여주시고 엘리트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이종윤. 부산의 이종입니다. 저희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마 서울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산업부는 그 2만 5천 불부터 지금 17만 5천 불 계획을 125일이 졌다. 내 기분이구나. 그 투어 다음으로 큰 대회인데 저희들이 그 지난 대회까지는 국고비를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물론 문체부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느닷없이 어렵다 해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8천을 배당을 받았고 국고비가 있어서 부산 시비를 억지로 배당해가지고 결국 대회는 치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갑자기 또 대한체육회에도 전혀 그런 기회가 없다 해서 이걸 저희들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배정해놨지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 1억 5천을 만든다면 정말 어렵기에 이걸 회장님과 서울 회장님은 걱정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이 국제대회를
의실 수는 없으니 꼭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후 내년에는 이게 결국 사업이 없어도 모르지만 이게 사업이 있다면은 어차피 해설표에서도 대정이 어느 정도 돼야 시에 가서 우리는 대한대설표에서 얼마를 뭐 어떻게 체육회에서 했으니 대정을 하기가 예산 따기가 수월하는 거예요. 여기 전혀 없이 부산 시에만 내놔가는 좀 힘드니 그걸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하여튼 올해도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 전체적으로 없어진 건 하여튼 납득하기 힘든 일이고 지난번에 말씀 듣고 바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체육회부터 봤더니 저희가 올린 공모가 2건이 있어서 주니어하고 뭐 다른 거. 그래서 우선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따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 하려고 하니 이제 저도 사실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의도 하고 있고 한데 아직은 뭐 그 상태 여부는 잘 모르겠고. 저 시에 네. 오기 전에 이제 시에 불러서 갔습니다. 갔는데 시에서도 적극 문책으로 가겠답니다. 지금 강남가에 네. 지금가에서 의견을 통해서 시장이 모세라서라도 한다고 하니 네. 한번 길을 만들어 그럼 주시고 하여튼 뭐 저도 당연히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노력이든 하여튼 다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회장님도 같이 좀 조언해 주십시오. 아유,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같이 대응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어디 하나가 가령 뭐 광주나 대회가 약하다고 해서 빠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테니스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 보면 하여튼 조금 이거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공동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도 광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광주 근데 왜 그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될까요? 광주는 뭐 5만 불입니다. 5만 불. 저희들은 3분의 1도도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 후원금에도 충분히 칠 수 있어서 작년에 포기를 했답니다. 제가 왜 까지 안 했느냐. 작년에 우리 서울 부산만 거의 배당 받았거든요. 그런데 광주를 좀 같이 하다니 저희들이 뭐 5만 불짜리라서 그거 없어도 충분히 대회를 칠 수 있다 해서 안 했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도 한번 문체부에서는 지자체로 이관을 다 시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지원을 더 받아서 대회를 치러가는 게 문체부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알아보고 있는데 문체부는 원인이 왜 안 되는 건지 예전까지는 됐는데 갑자기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자체에는 국비가 있으면 수월합니다. 하니까 국비가 10원 있으니 우리가 지자체에서 100원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대전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참고 좀 해주시면. 하여튼 그거는 저도 파악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호 안건 관련해서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보고사항 제3호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의 건을 원하는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보고안건은 모두 다뤘습니다. 이어서 심의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심의안건 심의 방법은 동의, 재창, 3창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2020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심의건이 있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심의안건 제1호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2020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안건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심의건 의결 주문 2020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제한 사유 우리 협회에는 정관 제7조 9항 4호에 의거하여 2020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 우리 협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 결과와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사업 보고에 대해서는 국내 대회는 예산 사업 5건을 진행하였고 주간 사업 중 소년체육대회는 미개최, 전국체전은 수년되었으며 승인 사업 총 36건 중 25건이 진행,
8건 미개최되었고 3건 수능되었습니다. 국제대회는 예산사업 37건 중 4건이 진행되었고 33건이 미개최되었고 파견대회 16건 중 4건 진행, 12건이 미개최, 주관사업 2건 미개최, 국내 선수 참가 국제대회는 89건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사업은 예산사업 3건과 주관사업이 개최 수년 및 미개최되었고 랭킹대회 63건 중 3건 진행, 60건이 미개최되었습니다. 시니어대회는 15건 모두 미개최되었습니다. 훈련사업은 8건 진행, 6건 미실시 및 2021년도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습회 교육사업은 14건 중 11건 진행, 3건이 미개최되었습니다. 회의, 공인검정 사업 중 회의 보고로 총회가 2회, 이사회가 7회, 국제회의가 2회, 각종 분과위원회 회의가 47건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도 진행된 공인검정은 구장공인 9건, 돌 제품 공인 11건, 바닥재 30건, 조명 5건, 경기용품 10건이 있었습니다. 마케팅 홍보 사업에는 공식 유튜브 채널 신설에 영상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중계방송 송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대회 효과적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각종 SNS를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 캠페인 진행을 통해 비대면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협회가 운영 중인 SNS 구독자 수는 1,430명, 동영상 채널 구독자 수는 7,748명이고 홍보기사는 총 281건을 생성 배포했습니다. 2020년 결산에 대해는 결산 금액 총 27억 100만원으로 세입은 자체 수입 6억 4,400만원, 대비 6억 3,300만원, 훈련비 2억 4천만원, 사업비 5억 4,200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사무처 운영비 3억 800만원, 기타 정기 2월분 특별회계비 3억 3,100만원이며 세추는 대비 6억 9,800만원, 훈련비 2억 5천만원, 사업비 7억 2,200만원, 사무처 인건비 7억 4,500만원, 기타 지출, 상금 등 9천만원, 특별회계 및 차기 2월금으로 1억 9,200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에 2020년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세부 내용은 별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호 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이행명 대의원님. 네. 저희 아까 우선 정평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동일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5대 회장님 때부터 우리 우수선수 개발 기금, 육성기금이 그때 당시 연 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도협회로 전화를 나눠줬는데 2019년까지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이 시군으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도로 됐습니다. 그 경기를 향상 기금 예, 750만 원 750만 원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강원도하고 부산은 뭐 그때 생활체육 네, 관계 때문에 두 군데는 아마 지급 안 한 걸로 의결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원래 옛날에 1,000만 원이었고 하지만 지금 네, 맞습니다. 줄었죠. 이런 게 가 빠지고 되긴 됐었습니다. 결산 보고서에도 보면 그냥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군으로 보내줬으면 그건 안 줬어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예. 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의 전주일 대의원님. 오늘 그 회의 자료 그 책자로 미리서 그 등기로 와서 다들 그 확인을 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접수하는 것을 의견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청입니다. 예.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호 안건을 심의안건을 원하는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의하셨으므로 제1호 안건 2020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심의의 건을 원하는대로 승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 네, 심의안건 제2호 정강 개정의 건이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심의안건 제2호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호 정관 개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설명해 주시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 심의의 건 의결 주문 정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제한 사유 우리 협회에는 정관 제52조 및 제53조 1항에 의하여 정관 개정에 대해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 제53조 1항에 의거 개정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협회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이 호안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체육회에서 규정이 딱 되어서 내려온 거라 저희들이 뭐 특별한 논의를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면 예, 그러면 이거 표시로 심의안건 제2호 정관 개정 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네, 심의안건 제3호 임원 구성의 건이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심의안건 제3호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호 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원 구성의 건 의결 주문 임원 구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제한 사유 협회 정관 제18조 제22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임원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여기 뒷장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입 시행과 됐으니까요. 그 회장님한테 다 위임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네, 충남 우리 노동재 대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3호 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제28제 집행부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 권한을 협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제4호 감사 선출의 건이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심의안건 제4호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심의안건 감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선출의 건 의결 주문 감사 선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제한 사유 협회 정관 제7조 2항 3호 및 22조 6항에 의하여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를 선출코자 함입니다. 내용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 정관 제7조 2항 3호 및 22조 6항에 의하여 17개 시도 협회 및 연명제 회장께서 행정감사 1명을 추천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가 회계감사로 선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4호안건과는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먼저 추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 추천하는 걸로. 경기도 김동준 대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경북 금급정입니다. 그 제주 오재훈 회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행정 경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가지로 잘 수행하실 것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경기도 김덕중 대의원님께서 제주도 오재윤 대의원님을 행정감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그럼 다른 추천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오재윤 대의원님 추천 나왔는데 특별히 반대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 김덕중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정균 회장님 하시는 일에 저희 우리 각 시도의 회장님을 대표해서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행정감사로는 제주도의 오재윤 대의원님을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계감사 선출의 건인데요. 회계사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건 자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회계사 자격증 같은 걸로 공인회계 자격증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전남 전지.
지금 이 회계감사를 이 전문 그 회계사를 돼야 되는 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참 원래 뽑아야 정상이지만 우리 이걸 그럼 회장님한테 이름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감사는 전처럼 뭐 한 2월 뭐 한 말 정도 저희가 이렇게 기한을 드리고 혹시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면 먼저 추천을 해 주시고 혹시 그게 마땅치 않으면 저희 협회에서 제가 추천을 그 선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최종명 회장님은 잘 아실 텐데 워낙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이 없다 보니까 감사, 회계감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이렇게 추천받아서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감사가 네. 위임할 사안이 아니고요. 예. 오늘 회장님이나 처장님 여기에서 하문처에서 혹시 미리서 회계감사를 섭외를 해서 이 자리에서 선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감사만큼은 혹시 지금이라도 회장님이 생각하고 뭐 좋은 분 있으면 여기서 선출해서 대행 통과를 시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직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혹시 추천이 나오면 우리 처장님 일단 준비를 안 하셨어요? 회계감사?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의원대에서 이 선출한 게 감사 정도는 그래도 제가 위임사항 아니고 여기서 해도 누가 이런 회계 감사는 저희들이 선출하더라도 상대방이 또 승인을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잠깐 예. 참 과거에도 어떤 우리 회계사님들의 어떤 보수라든지 여기서 선출해도 또 보수가 적으니 나는 안 하겠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혼선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처럼 회장님한테 위임을 해주고 다음 총회 회장님이 총회에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죠. 제가 이제 전충한 좀 말씀을 드리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회계감사에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50만 원 드려요. 이거 하면 맞죠? 그래서 실제로 체육회에 제출할 때 도장 받는 거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특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먼저 좀 추천을 누구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이후에 뭐 승인 절차를 거치겠죠. 하는데 일단 하여튼 내용은 그렇다는 거 하여튼 아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회계감사한테 의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장을 하더라도 다른 절차로 하여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한 2월 말 정도까지 한번 추천을 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가 해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저희가 뭐 승인 절차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게 형식이 절차가 있는데 감사를 제가 선임해 놓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안 괜찮아요. 추천해도 괜찮습니다. 예. 다 짜고 다 하고 왔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한 2월 말 정도까지 기한을 두고 추천을 받는 절차 거치고 제가 또 추천하게 되면 또 말씀드려서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계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심의안건 제5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의안건 제5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5안건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주문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 의결한 제한 사유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규정 개정에 따라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받고자 합니다. 내용입니다. 내용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이사의 승인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인권이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대의원총회 승인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여드렸습니다. 심의안건 5호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제 있으면 이임이 돼야 되겠어. 예, 예.
저는 위임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우리 부산 이종윤 대표님께서 회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시민안건 제5호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구성권에 대해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 권한 위임의 건에 대하여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과 결혼에 따른 보선이나 재구성이 필요할 경우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 권한을 협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타 안건입니다. 기타 안건은 의장님께서 기타 안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사항 진행에 앞서서 오늘 총회 회의로 김영날인 대의원 선출을 하고 일단 임원 추가 증원 두 가지를 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김영날이날 대의원 한 분을 좀 선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뭐 선출 없으시면 그냥 우리 가까운 부산 이종윤 대의원님이 사인해 주시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일단 승인하고 하셨나요? 이거 먼저 승인하고요. 예. 네, 그러면은 김영날인 대의원을 우리 부산 이종윤 대의원님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임원 증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이사가 15명에서 29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10명 한도 내에서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으면 더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먼저 대의원 종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의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반 정도는 시도협회 그리고 연맹 추천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각 서로가 이렇게 소통되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러면 뭐 하여튼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이제 뭐 가령 사무국장협의 회장 뭐 등등 이렇게 각 직능에 몇 분을 더 모실 분들이 있고 해서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10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네, 우리 전남 전주일 동의합니다. 하셨고요. 좋습니다. 자, 참청 있으신가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제안한 대로 협회 임원을 39명으로 증원하고 협회 정관 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잠깐요. 아직요. 마지막으로 혹시 기타 사항이나 기타 안건 상정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정식 안건이 아니고 다른 안건이면 밖에 이제 혁신위원회 위원들 회의 좀 하고 있는데 인사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예, 들어오시죠. 이렇게 제가 서서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위원회는 총 6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우리 이제 위원장으로 해주실 분인데 전에 대전시협회 회장도 하셨고 우리 공인관리위원장, 공인관리위원장을 조동길 회장님 때, 주원홍 회장님 때 쭉 하셨고 그래서 테니스 쪽으로는 아주 정통하신 충남대 교수하셨던 우리 최대우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좀 일해 주셨습니다. 제 옆에 이제 부위원장이신데 우리 한국체대 무슨 과죠? 사회체육학과의 차정훈 교수님 일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위원은 아까 이제 다른 공인회계에서 한 분이 하기로 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했고 저기 조성호 장은 옛날에 조동길 회장님 때 대한테니스협회에 차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일하게 됐고요. 조성호 씨.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전에 심판위원장하던 김노준 위원장이고요. 그 옆에는 저기 김천의 성희고등학교 감독하고 있는 우리 김승률 감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6분이 저희가 좀 나아갈 방향의 기본적인 틀을 좀 마련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잠깐 말씀 한번 해주세요. 회장님 의지를 잘 받들어서 테니스 협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시도 회장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말씀하실 내용들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대전 대표에서 예, 맞습니다. 민간인 공약 중에서요. 예. 비비전 사업 조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각 시도와 네.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예. 그걸 유치할 이제 할지 네. 좀 더 회장님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디비전 사업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 타워는 대한테 테니스협회에서 할 거고요. 이제 사업단이 이제 꾸려질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업단 속에서 각 지역별로도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이제 아직은 정확히 몇 명일지 뭐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이게 내려와 봐야 알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따야 될 거고, 근데 뭐 그건 아직 제가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그가 이제 10분부까지 주말에 각 부서별로 저희가 이제 5부로 할지 뭐 3부로 할지 그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정하는 걸 거고, 참고로 축구 같은 경우는 7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부, 6부 뭐 이렇게 각각. 그래서 시군별로 그 다음에 시도별로 이제 그 시합들이 들어가죠. 그 주체는 제가 볼 때 시군에서도 한 2분 정도, 그러니까 그 진행 한 분 아니면 홍보 한 분, 거기 옛날에 예산 틀로 대강 보니까 그 다음에 심판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강 그런 정도 협회하고 각 시군 협회하고 같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거를 꼭 하는 게 좋겠다 했던 것은 이전에 주니어든 누구든 주말 리그 형태로 이게 리그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면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붐이 일어나는데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공약 준비하느라고 막 따져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매주 동시에 일어나면 이건 이제 물론 공약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이제 케이블 TV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 리그가 활성화되고 케이블 TV가 만들어져서 중계권이네 뭐네 그러면 광고가 당연히 붙겠죠. 그럼 여기서 돈이 확보되고 다시 이걸 키우고 이런 형태로 가면 점점 테니스판이 커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예. 이게 이제 저희도 예산을 두면 실제로 대부분 스폰 하든지 뭔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예. 다 시도가. 네. 그래서 그 국가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보가 있다면 좀 시도에도 말씀해 주시면 시도도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걸 확보하는 것은 저희 대한테니스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단순히 리그 운영하는 이런 차원뿐이 아니고, 저는 그게 동시에 같이 하면 우리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강화하는 좋은 무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제가 꼭 확보하고, 그거하고 주니어 육성 관련해서가 제 가장 중점적인 2가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걱정하시겠지만 육사코트 문제가 있어요. 큰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게, 육사코트는 당연히 해결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일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건 다른 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거 해결은 그거 해결대로 하고, 이게 이제 투트랙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 일, 방금 말씀드린 2가지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 협회가 할 일을 계속 하겠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후에 같이 협조해 주시고 하면 저는 잘 될 걸로 봅니다. 사실은 그 공약 제가 낸 거에는 그 이전에도 이게 가능성이 좀 있겠는가 나름대로 타진을 해봤었고, 우리가 그 자격 요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신임 회장하고도 조금 의견을 나눈 게 있어요. 우리
다음에 하면 공부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었고 물론 구두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거 꼭 따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서울 최성현 서울입니다. 지금 그 대한테니스협회는 사단법인이죠. 시도협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단법인은 구성이 안 돼 있죠. 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다 17개 시도가? 아니죠. 아니야. 바꾼 데가 있고 안 바꾼 데가 있고 그렇죠. 원래는 아니었다가 사단법인 여기 사단법인에 등록이 돼 있어요. 울산. 울산. 우리도 하지 않았나 그때? 우리도 했던 것 같은데. 전라북도 우리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도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그 법이 있는데 지금 그 뭐랄까 그 시도에 있는 체육시설이 그 민간단체로 다 넘어온다는 그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단법인이 구성이 돼야 그게 이제 그 쉽게 각 시도 서울 같으면 각 구의 체육회로 아마 그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그 체육시설이 구 체육회로 아마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9일부로 아마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 협회도 아마 그게 포함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협회가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수익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지금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법으로는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발의가 되어 있고 6월 9일부터 그게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는 서울시협회는 지금 사단법인을 구축을 해서 그 수익사업을 지금 하려고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대한테니스협회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시도협회가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좀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7개 시도는 원래 그 17개 시도 체육회 지금 대한테니스협회 산하가 17개 시도 체육회 산하 조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7개 시도가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을 만들기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맞아요. 사단법인을 만들면은 사단법인 자체의 동수이기 때문에 시도에서는 그걸 갖고 만류한다. 그래서 그거를 찬성하는 시도가 있고 반대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서울의 최성현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체육시설이 각 시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시설체육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시체육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그거를 우리를 받는 운영권을 위탁을 받는 그런 위탁이지 다른 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은 우리는 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원래 공익적인 사업은 수익사업을 하는 거고 그걸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거는 이제 각 시도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17개 시도는 반드시 17개 시도 체육회 산하 조직이고 지금 이제 6개 연맹체는 우리 대한테니스협회 산하 조직. 그걸 정확히 아시면은 아마 답이 발판 나와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방향이 틀린 게요.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국회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뭔지 아시죠? 그 운영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 체육회의 그 사단법이 구성이 돼서 수익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 각 시도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예. 예전에는 구성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한번 직접 확인을 해서 우리 협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담 이정규 회장님.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회장님이나 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지금 어느 정도 그 맞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17개 시도 그 테니스 협회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법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체육단체는 특별법인으로 만드는 걸로 이미 국회에 해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무처에서 좀 알아보시고 오늘 여기서 그 가불봉 그 이미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장님이 알아보시면은 뒤에 그냥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회장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그 법인 설립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처에서 알아보시면은 다 지금 이 정해진 서울 회장님대로 법대로 정해져 있는 룰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올 상반기대로 그 다음에 부산 회장님처럼 이 우리 17개 시도 그 협회가 실제적으로 그 지방체육의 그 특별법인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한테 넘기는 걸로 하면은 뒤에다 연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우리 정석진 대의원님. 아까 주말 리그라고 하셨는데 주말 리그는 종목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은 걸 주말 리그를 다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주말 리그라는 거를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 뭐 이런 거에 주말 리그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생활체육의 주말 리그가 한번 말씀. 아직 이제 100%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디비전 리그는 그러니까 주말 리그 형태인데 저쪽에서 그 원래 여기는 다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살로 할지 뭐 할지 이런 거는. 다만 기본적인 그 구성 기본 요건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관계없이 레벨에 의해서 해라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령 주니어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 있으면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가령 몇 살 이전에는 안 된다 이런 요건만 저희가 만들지 않으면 저는 그냥 오픈 형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이후에 이제 보고해야겠죠. 뭐 또 만드는 그러니까 아직 단계에서. 구체적인 뭐 초중고 이런 게 아니라 오픈데처럼 주말 그냥 그렇죠. 그 지역의 동호인들이 다 나올 수 있는 동호인부터 선수까지. 이제 학생들 그게 이게 엘리트가 아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엘리트도 포함이에요. 이제 그렇지 뭐 그거는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 레벨에 맞게 5급, 4급 뭐 이렇게 이제 그 단계로 한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의장님 언급한 것 중에서 하나는 육사 코드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선거가 과열되게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회장님 곁에서 응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김문일 회장님 곁에서 제가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했고 그러나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패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잘하실 거라고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뒤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동행으로서 이렇게 회장님이 일단 회장님을 모시고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함께 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 아닌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쨌든 간에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지난날 우리가 4년 동안에 역대 회장님이 해오셨던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들에게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선거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마치 우리 정의훈 지금 새로 의장님 회장님 당선되셨는데 육사 관련된 거는 어쨌든 간에 4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고통을 안겨줬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회장님께서 잘 붙여서 풀어나가지고 대한 테니스협회를 정상화시켜주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학에서 한번 풀어나가실 건지 한번 의장님이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건 뭐 이미 토론회 때도 다 말씀을 드렸고 했던 방안이에요. 그게 이제 원칙도 그때 어떻게 원금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현재 있는 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 사실 뭐 저는 그때 네 분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누구든 그걸 한 방에 갖다 갚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전제했었고 그러면 현재 있는 방안에서 예전의 책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최초의 책임부터 해서 과연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걸 봤을 때 하여튼 원금 가지고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억 문제고 근데 이제 이게 협상을 시작하는 건데 협상이라는 건 서로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좋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쪽에다 이제 우리가 제안할 것은 우리가 이제 현재 한 2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기금 빼고 이쪽 하면 한 15억 정도 납부하고 나머지 지금 이제 저쪽 바깥 코트, 육사의 외부 코트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뭐 제가 직접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쪽에서는 하여튼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설사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 저는 이제 저쪽에서 만약 원할 경우, 저쪽이랑 미디어윌 얘기하는 거죠. 미디어윌에서 원하면 그거를 저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운영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씩이든 해서 그걸 쉽게 말해서 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자란 게 있으면 우리가 벌어서 갚아야죠. 그래서 원금 정도는 어쨌든 미디어윌에서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거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무슨 뭐 형이 달라고 해서 정으로 줬든 다른 뭐 욕심이 있었든 지금은 그걸 따지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은 예전에 이제는 더 이상 해결 방법만 생각하자가 이제 제 저기에, 예전에 누가 잘못했든 뭐 했든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화해하고 끝내자, 이제 그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하여튼 30억을 그런 정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전제를 붙였죠. 이사회 대의원들 동의가 있으면 저쪽에서도 이자를 만약 탕감해준다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는 지난 4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조원호 회장님한테 부상권 청구를 해야 맞아요.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근데 그거 하지 말자 이거죠. 제 생각은. 하지 말고 거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조직이든 이게 개인의 것도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우리가 계승 승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왔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분들은 평가를 받고 어쨌든 뭐 당신들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서 이미 하여튼 그걸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 또 막 일을 하지 말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저부터가 이전에 책임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누가 됐든. 그래서 오로지 이제 해결 관련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선거도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좋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쪽에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건 뭐 아직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제가 저쪽에 예우도 갖추고 뭐도 하고 빚진 건 우리니까 뭐 대신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과는 모르겠어요. 잘 될 수 있도록. 예, 뭐 또 자꾸 멤버 됩니다. 이 가는 회장입니다. 방금 우리 울산 대의원 장평규 회장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또 민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새로 오신 회장님들이 신임 회장님하고 다 뒤에 상의해서 오늘 이 총회는 실제적으로 이 언론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 상의해서 하고 또 회장님이 공약도 있고 또 아까 혁신 위원들을 소개하신 것은 우리 회장님들 글로 해서 좋은 방법을 주문해 달라는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울. 그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역사 코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테니스 동호인 우리 대회는 모든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장님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뭉쳐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한테 혼자 그걸 다 부담을 줘서는 절대 많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의원님들이 모두 같이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노력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회장님한테 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이제 폐회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하자 합니다. 요즘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모든 인선이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안 된다, 누구 얘기를 하면 거기는 이래서 안 된다. 결국은 보면 자기밖에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고 한동안 뭐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들부터 먼저 그런 의식개혁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좀 배려하는 그런 것들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마음속으로라도 서로서로 이런 거 있었으면 다 걷어내고 앞으로 하여튼 하나 되는 그런 협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2021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모이기 쉽지 않은데 나오셔서 일단 저희가 사진 한 번씩 찍어주시면 하겠습니다. 뒤로 협소하지만 제가 좀 밀고 사진 들어가겠습니다. 뒤쪽으로 나오시고 하겠습니다.